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목요일장이 시작이 됐죠. 자, 오늘 어제 일어나자마자부터 북한이 또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장 조금 무겁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미사일이죠, 미사일. 그냥 발언 수위를 조금 낮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좋은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투심도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수급 자체가 원체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죠. 거래소 시장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어제 조금 밀리고 오늘도 다시 또 밀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형 IT 쪽 섹터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좀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이 전날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였었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장비사죠.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소재 쪽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원래는 이게 한국 시장이 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 비상식적인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다시 세계 시장의 흐름도가 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등락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런 등락에 뇌동매매를 좀 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미상 발사체 해결해서 스페코 거래하시는 개인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래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않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도 가는 종목, 이기는 전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저희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와 전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죠.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또 주식 잔소리 오늘 방송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잔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재훈 멘토님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방이 하나 뜨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장중에 시황 리딩, 시황 분석 여러 가지 자료들까지 챙겨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오늘까지 이벤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오늘까지 이벤트를 좀 드릴 건데요. 탐방 노트를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탐방 노트는 이미 다 발송을 해드렸고, 시장이 안 좋음에 불구하고 종목은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수익 충분히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 기업도 이제 탐방 노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투자 마인드를 좀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마무리가 좀 될 겁니다. 샵 4989로
정재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아마 탐방 로또를 좀 보내드릴 겁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과거에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방송에 종목을 언급해드리고 했을 거예요. 그런 선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탐방노트 이벤트 오늘까지입니다. 샵 4989번으로 정재훈 탐방노트라고 쳐서 보내주시면 우리 멘토님께서 직접 발로 뛰어서 얻어낸 이 기업 탐방노트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주식 잔소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7월 25일 목요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2분기보다 영업이익이 89%나 줄어든 수치였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이었지만 실적 급락에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58% 오른 79,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2분기 실적 호조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개장과 동시에 24만 4,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5.38% 오른 24만 5천 원 선 역시나 최고가에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역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좀 부진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가칭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상승하며 거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KPM테크입니다. KPM테크가 자회사인 BTL 첨단 소재가 파우치 필름 양산을 위해서 LG화학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에 기대감 몰리며 급등세 보였는데요. 장중에 12.64%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29% 넘게 거의 상한가 도달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주 한일 단조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경과 57분경에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소식에 영향받으면서 한일 단조 0.97% 오르며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 자동차 부품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5% 넘게 상승하며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몇 종목들, 한국단자 등 몇몇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섹터 또 살펴볼게요.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5.98%, 솔리드 4.21%, KMW와 오이솔루션 역시 잘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산네트워크스, 전파기지국 등등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 켜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특징 섹터 IT 반도체 부품주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굳건하게 시장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뒤를 이어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빨간불 켜내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페스, LB세미콘 등 2%, 4% 넘게 상승하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 특징주와 특징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낙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둘 다 파란불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그냥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관 쪽은 여전히 매도예요. 이건 약보합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래소 시장은 0.6%대, 코스닥 시장은 0.5%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시장의 이 업종별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참 이게 올라가고 있는 업종군들 자체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일부 자동차 부품사, 그다음에 IT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죠. 지수를 조금 방어해주고 있고 나머지 뭐 증권, 은행, 보험, 철강, 기계, 조선 다 빠지고 있고요. 화학 전멸이고요. 제지, 통신, 유틸리티 일단 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업종별로 봐도 뭐 IT 쪽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가 않다라면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상승을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의 낙폭이 좀 이게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전저점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닥자리대를 다시 확인하러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는 있어요. 거치고는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 자체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일단 뭐 내동매매를 좀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럼 시장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들이냐면, 이게 정말 대세 하락으로 갈까?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중국, 유럽 다 좋아요. 시장의 흐름은. 근데 유난히 한국 시장만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장성이 없다라는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제재,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상당히 이 흐름들은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차별화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슈가 있다고 해서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관망을 하면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간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냉정하게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기다려보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청산가치 PBR 기준은 항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0.8배대 수준이죠. 그렇지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PER이 높다라는 거. 즉 기업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즉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벌긴 벌지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고, 계속 이러한 흐름들,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지만 돌려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이 한국 기업의 EPS 증가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향후에는 좋아지겠죠.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떨어지지만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향후에 어떤 부분들이 좋을 수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G 종목 좋았죠. 좋았으니까 주가에 상승을 했었고, 2차전지 과거에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반도체 쪽 섹터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좀 좋았다가 투자를 지연한다, 늦춘다라는 얘기가 어제 좀 나왔었어요. 장 전에. 그런 얘기하면서 IT 쪽 섹터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받으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몇 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향후에 좋아질 업종군들, 물론 일단 전망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미뤄왔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5G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은 계속해 나갈 거예요. 성장은 계속해 나갈 거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돌려 세우거나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기다려보는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잖아요. 내년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가지 전략이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대부분 다 손실권역에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항상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오고 있었을 때 현금을 좀 못 만드신 분들은 현금을 좀 반등을 이용해서 만드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정 불안하다면.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마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지금이라도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게 되고 막상 저점이 깨져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현금을 늘리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빠지면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IT 관련해서는 지금의 기회가 들어왔을 텐데요. 5G 관련해서는 기간이나 가격 조정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자, 5G 관련해서 그러면 오늘 특징 섹터에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번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G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행사에서 5G 관련 통신기기 사업을 하는 이 5G 상용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5G는 전후방 산업에서 2026년까지 총 1,161조 원 굉장한 수치의 이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많은 기대가 몰리고 있거든요. 자, 통신 장비주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은 들어가도 괜찮을 텐데 오늘도 일단 빨간불 많이 켜내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곧 조정이 한번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미 조정은 들어갔어요. 조정은 들어갔는데 5G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KMW하고 오이솔루션이에요. 삼성 쪽에서도 이 통신장비 쪽 시장을 진출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오이솔루션과 KMW예요. 이 두 종목은 상당히 견조해요.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그러한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거나 했을 때도 상당히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점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 삼성까지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KMW와 오이솔루션이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나중엔 이게 차별화가 될 수도 있어요. 보면 솔리드 같은 경우 61선 깨고 내려갔죠.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사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RFHRC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RFHR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장성이 돋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면 오히려 RFHRC가 화웨이 사태 이 부분들을 이게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처럼 안 빠질 만한 애가 RFHIC예요. 근데 화웨이에 대한 제재 부분들을 일단은 풀어준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RFHIC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스펙으로 상장한 HFR 같은 경우도 있어요. HFR 같은 경우도 조금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1분기 실적은 안 좋았던 부분들이 1분기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2분기로 이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으로 다 잡히거든요. 그런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2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는 애들,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애들,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대안주로 보게 된다면 HFR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 부분들을 노려본다라면 RFHIC도 좀 괜찮다. 다만 이제 5G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는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KMW나 오이솔루션 둘 중에 한 종목이 만약에 다시 한번 21선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5G 장비 섹터를 일단 무조건 한 발 물러서서 관망을 하는 자세가 좀 좋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들을 왜 그러냐면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LNF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LNF가 2차 전지 쪽 섹터예요. 2차 전지 쪽 섹터고 다른 부분들은 한 오이 솔루션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지금 기간을 좀 보게 된다면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지금 현재의 이 구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구간이 될지 이 구간이 될지는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이 솔루션 놓고 봤을 땐 오히려 지구 구간은 여기와도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돌려 세우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받아요. 왜냐하면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오이 솔루션 마찬가지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거는 21선이에요. 만약에 21선 자리대가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라면 일단 한 발 무조건 빼서 5G는 무조건 관망하자. 그 부분들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든지 5G 종목이다라고 해서 하지는 마세요. 5G를 할 거면 적어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종목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높은 5G 관련주들 좀 종목 가리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동통신 이 3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신 장비주처럼 뭔가 해외적으로 수출을 하기에도 막다른 사업이었고, 아무리 뭐 5G 기반에서 자율주행차와 뭐 협력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성장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통신주하고 네. 통신 장비 쪽하고는 떨어뜨려서 봐야죠. 아, 그냥 5G라는 큰 틀로 봤을 때. 끼면 안 돼요, 걔네들은. 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앵커님한테. 통신사는 돈을 쓰는 쪽이잖아요. 통신 장비주들은 그 쓰는 돈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장비 설치,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수익성이 개선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초창기예요.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될 구간이란 말이죠. 근데 통신 섹터가 간다? 못 가죠. 일단 돈을 계속 쓰니까. 문제는 5G 개통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말만 5G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 뭐야 이거 5G라고 하는데 뭐 혜택은 없고 4G나 뭐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장비 쪽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계속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럼 결국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5G 통신장비주들과 통신사들을 묶어서 보는 거는 아니다. 통신사는 통신사고 얘네들은 돈을 쓰는 쪽이에요. 쓰는 쪽. 얼마만큼 과감하게 써주느냐. 이왕 쓸 거면 팍팍 좀 쓰세요. 그래야 이 통신장비주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떨어뜨려서 봐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5G 안에서도 돈을 쓰는 쪽과 돈을 받는 쪽 좀 떨어져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요즘에 못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반도체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품 소재 국산화를 다시 한번 재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는 일단 반도체 부문 상승 랠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상승 랠리 계속해서 좀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전망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과의 무역 제재 이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재고 소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또 감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 감산한다는 얘기 나오고 삼성, SK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럼 과연 이게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사실 물음표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삼성 쪽에서 투자 발표나 이런 부분을 내년으로 좀 늦추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호황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지수를 보면 신고가를 갔지만
호황기에 들었기 때문에 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수요 공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급 조절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기는 한데, 가장 뭐니 해도 지금 반도체 쪽의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관련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 뭐 SK 하이닉스도 인해서 수혜가 나온다라면 참 좋죠. 전 세계 반도체 반도체 쪽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기도 하지만 IT 장비 쪽이죠.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전고점 훌쩍 뛰어넘어서 신고가예요. 근데 한국 시장만 일단은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 IT 장비 쪽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견조해요. 다만 땡큐 아베 때문에 계속 등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계속 놓고 봐야 되느냐. 지금 세계 시장 자체에서 좀 동떨어져 있어요. 한국 시장 자체는. 그럼 IT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더라도 오히려 조정 시에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마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의 2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과연 반도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디스플레이 쪽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저는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방향이나 이 부분들의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먼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반도체 부분들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투자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를 기사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LG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투자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섹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은데, 그나마 제가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IT 섹터는 그나마 계속 견조해요. 견조하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죠. 오히려 비정상적인 시장이 해소가 되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IT 쪽 섹터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IT 쪽 섹터가 가장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섹터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얘기가 나온 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본이 일단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강행한다라는 조금 더 강한 입장의 또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미 이런 우려감 이미 좀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긴 하지만은 만약에 진짜 강행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악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도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IT 쪽 섹터뿐만 아니에요.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뭐 없앤다, 뭐 이거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IT에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라 전 산업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거냐, 이 부분들이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물러설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일본은 들은 채 마른 채 하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있어서 당분간은 변동성을 동반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부분들은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세제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 대부분 다 피해일 거예요. 피해일 건데,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게 국산화 비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섹터들, 뭐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이미 올 연말을 좀 대비를 해서 고배당주를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 그런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나갈까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는 것 자체는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IT와 좀 반도체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 섹터로 이번에는 자동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아차와 현대차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오늘은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개선 기대감에 몇몇 부품주들 뭐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세는 아니지만 현대모비스나 뭐 체시스, 성우 하이텍 등 잘 가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눈에 띄고 있어요. 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좀 동조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들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실적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질까요? 지금 물론 뭐 팰리세이드나 SUV 차량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정고점 정배열권역에서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뭐 기아차,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낫고 완성차를 일단 빼자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정고점 넘어섰으니까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성우하이텍 기술적 반등이에요. 평화전공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수소차 쪽에도 엮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너무 저평가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다가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주당 자산 가치가 2만 원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온 거고 결국은 자동차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떠한 부분들이냐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사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건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수준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볼만한 종목군은 사실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몇몇 개 수소차 쪽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소차, 전기차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에 대한 먹거리죠. 미래에 대한 먹거리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좀 최소 1년 이상씩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배, 국내에서도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오히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과 같이 엮여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포함을 시켜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비메모리를 함께 엮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한번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와 특징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보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이네요. 2732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지능기업 2,600원에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능기업 현재는 2,205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자, 지능기업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이게 참 2,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요때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때나 아니면 요날 매수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단가를 보면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약 한 10%가 훨씬 넘죠. 지금 한 15% 이상
손실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 저가 자리대가 2150원짜리대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추가 매수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00원짜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2100원짜리대를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2500원대의 반등이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부터는 순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현금 위주로 조금 늘리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잘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2457번님이 아난티 13,976원 5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주셨어요. 매수가를 보니까 아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매수 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어서 고민이 되셔서 문자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난티는요, 이 네. 대북 관련주인데, 참 이게, 제가 아난티 되게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탑10에 들어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적자 기업이고, 주당 자산가치 4,000원대란 말이에요. 4,000원짜리 때인데 이게 31,000원대까지 갔다 시총 뭐 탑10 안에 들어갔는데 이거 빠지는 시기 때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매도하시라고. 매도해라 이거. 분명히 이 전저점 깨고 내려갈 거다. 이거 13,000원 이거 분명히 깰 거다라는 말씀을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근데 계속 안 깨지고 반등 나오고 안 깨지고 반등 나오고 하니까 헤헤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농후해요. 만약에 요거 11,000원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거 4자리 숫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10,000원 깨진다는 얘기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기업이 좀 짜증이 나는 게 참 이 언론 플레이 참 짐 로저스가 투자했다라고 해갖고 참 기가 차고 아니 짐 로저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꼴랑 2,000주 매수한 것 때문에 지분 투자를 했다? 사회이사로 등재를 한다? 이 언론 플레이 겁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북주다 뭐하다 하는데 대북주 하루 이틀 걸릴 게 아닙니다. 대북주들 말씀을 좀 드릴 때 인정하는 섹터 2개 있다고 얘기했었죠. 현대그룹주 중에. 전 그 2개 이외에 인정하는 섹터가 없습니다. 정말 초장기 투자라면 그거 2개 하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반등시 매도예요. 여전히 매도 이거.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추가 매수 하지도 마세요. 물타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오게 되면 비중 줄이세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13,000원 언저리 때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비중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제 9%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나마 또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나마 좀 샛별이 양봉 나오는데 요거 깨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 리스크 관리 때도 요 자리 때 깨지면 또 리스크 관리 한다라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땐 빠질 때 하는 것보다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못 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 매도예요. 대북주들은 싹 다 일단 매도라는 거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문자입니다. 8806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51,40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현재 계속 매수가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때가 가장 고민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전략 부탁드릴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게 좀 박스권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소재에 대한 부분들 성장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이게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스권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눌리게 되면 뭐 한 47,000원대까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55,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7,000원에서 55,000원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47,0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아마 이 자리 때까지 다시 한번 밀릴 거예요.
근데 지금 비중이 20%다? 글쎄요,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되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밀렸다가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 같아요. 그러면 47,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그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4만원 초반권역에 보는 전략?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55,000원? 이 정도 자리대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셨다가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0326번님이 보내주신 테스. 17,400원에 5%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오늘 1% 조금 넘게 오르면서 역시나 매수가 조금 살짝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기왕이면은 좀 수익을 많이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반드시 장비주죠? 네. 상당히 좀 탄력도 있어요. 5%면 전 내년으로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년으로 좀 넘기시고 17,400원 정도대의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투자 마인드로 좀 본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디에서 더 비중을 늘릴까 그 고민을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4,000원, 12,500원 요 사이에서 단가를 5%씩 낮추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좀 넘기게 된다라면 2만 원 위에서는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단타라고 들어가게 된다라면 21선을 좀 기준으로 하세요. 16,500원 기준으로 하시고, 전고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9,000원대는 좀 챙겨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롱텀으로 좀 보자.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기 투자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 모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 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은요. 4988번님이 보내주신 첨보입니다. 자, 첨보를 8만 원에 15%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세요. 오늘 2% 넘게 좀 빠졌네요. 자, 첨보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첨보가 2차 전지 쪽 장비 섹터예요.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68,500원 요 자리대 깨면 좀 리스크 관리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8만 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2월 달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3, 4, 5, 6, 7, 8월 달, 8월 중순경에 6개월 차 보유해서 해제되는 그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거 먼저 좀 체크를 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그 매물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시장에 출회가 된다라면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68,500원짜리대를 깨게 68,500원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66,000원짜리대인데 8만 원에서 66,000원이면은 한 20%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6, 7% 정도인데, 이 66,000원짜리 때, 요 자리대가 깨지면 아마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절반이나 뭐 3분의 2 정도는 줄였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2차 전지 쪽의 성장 부분들이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될 건데, 이게 보유해서 물량이 출회돼서 빠지게 되면 좀 예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66,000원짜리대를 지켜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먼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첨보 관련해서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은요. 4634번님이 보내주신 영화테크입니다. 1,383원, 40% 비중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역시나 추가 매수를 통해서 조금 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요. 낮춘 단가가 1,383원이라면 아마 그보다 더 위쪽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비추세예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2017년도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이 빠졌어요.
가격 조정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관망이에요. 1,300원대 거의 뭐 1,4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요 박스로 가냐 아니면 크게 이렇게 박스로 가냐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요 9,000원 라인대를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일단 9,000원짜리대를 깨게 되면 이 박스가 더 넓어진다는 얘기니까 아직까지 방향성 자체는 나와주지 않는 비추세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비중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정도 때 오게 된다라면 한 40% 중에 30%를 좀 매도를 하고 10%만 뭐 추이를 본다? 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기차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아직은 이게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관망이다. 다만 9,000원짜리 때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이 많으니까 일단 대폭 좀 줄이자.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9,000원대가 깨지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역시 문자입니다. 6253번님이 보내주신 마니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1,000원이고요. 매수 비중은 3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마니커가 올 초에, 이번 달 7월 1일에 이 블록딜로 한번 처분이 나왔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거든요. 마니커도 참 이게 6개 쪽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맥하고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인맥주하고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 요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30%라면 대응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은 일단 뭐 그냥 전향이에요. 그냥 전향인데 문제는 이지바이오와 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뭐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반등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든지 이게 단기적으로 좀 들어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준점을 좀 잡고 보세요. 잡고 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거.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900원대 초반 정도 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땐 뭐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 2476번님이 보내주신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6,29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8%,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본격화됐죠. 금호산업이 매각 공고를 냈는데요. 자, 6,290원 매수가 현재가는 6,220원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건 누가 인수를 하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호재를 기다리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봐야죠. 일단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러프하게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형성됐던 게 5,250원이었었거든요. 5,200원까지 일단 러프하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때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지켜보는 전략, 그렇게 8% 비중이니까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매수를 해본다? 모르겠어요. 매수를 하게 된다면 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급적 6,000원 이하권역, 그리고 5,250원 깨면 무조건 손절, 그리고 나서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땡큐.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8,000원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보유 저 정도 비중이면 보유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끝나고 주식 잔소리는 끝났지만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잔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언제든 열려 있죠.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색 톡 오픈 메신저를 끄신 후에 위에 돋보기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검색어로 입력할 수 있어요. 검색어 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벤트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벤트 안내 부탁드릴게요. 제가 해야 되나요? 네, 해주세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탐방노트 좀 드립니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탐방노트 작성을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참여 방법은요. 샵 4989로 제 이름 정재훈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서울경제에 있었을 때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니까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이 2기죠. 1기 탐방노트 종목도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감사하다는 인사 우리 오픈 채팅방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기 탐방노트 원하시는 분들 샵 4989번으로 정재훈 탐방노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